우리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쉬지 않거든요. 뇌가 변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세 번째는 그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행동인가, 네 번째는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가, 다섯 번째는 얼마나 꾸준히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 변하는데 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자기 뇌를 스스로 조각할 수 있다. 신경과학자 노벨상 수상자 산티아고 라모니 카할이 한 말입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자기 뇌를 스스로 조각할 수 있다. 뇌는 어둡고 조용한 지하 묘지 같은 두개골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직접 소리를 듣거나 눈앞의 광경을 직접 보는 게 아닙니다. 뇌가 보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 우리의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전기, 화학 신호뿐이에요. 뇌가 처리해야 할 정보도 그것뿐입니다. 뇌는 어둠 속의 전기 불꽃을 세상에 대한 조화로운 그림쇼로 바꿔놓는 기관이에요. 입력되는 정보의 종류와 상관없이 뇌는 거기에 적응해서 최대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법을 터득합니다. 데이터 구조의 외부 세계에 중요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만 한다면 뇌는 그 암호를 푸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출처는 뇌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그것을 이용할 방법을 알아낼 뿐입니다. 이 덕분에 뇌는 대단히 효율적인 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는 출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보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가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정보인지, 내 생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만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역동적으로 신경회로를 조정하며 궁극적으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뇌도 시간이 필요해요. 철저한 훈련이 열쇠이고 뇌가 신호를 해석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어요. 이 단계가 지나면 뇌는 확실히 변화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뇌는 신호가 두개골 안쪽 깊숙한 곳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 들어왔든 상관없이 형태에 관한 정보를 추출해내는 법을 스스로 알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감각기관이 무엇인지보다 이 신호에 실린 정보가 중요할 뿐이에요. 시각장애인이 처음 점자를 접했을 때는 손끝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점들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서 점들의 의미를 갖게 되죠. 뇌가 점이라는 수단을 넘어서 그 의미를 직접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점자로 읽거나 눈으로 읽거나 그 문장으로 인한 경험은 똑같습니다. 글자라는 수단을 넘어서 그 의미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게 중요한 건 수단이 아니라 정보, 의미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직접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 뇌는 기대와 어긋났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감각 정보를 이식합니다. 평소에는 오른쪽 피부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의식 아래에 머물러요. 그런데 신발에 돌이라도 하나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때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데이터를 의식하지 못할 겁니다. 아기들은 손뼉을 치거나 옹알이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귀를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의 음파는 뇌에서 단순한 전기 활동일 뿐이지만 점차 소리로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에는 정보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눈에서 들어오는 수천조 번의 스파이크를 받아들이다가 결국 패턴을 추출하는 법을 배웁니다. 패턴 위에도 패턴이 있고 그 위에 또 패턴이 있습니다. 이 모든 패턴을 요약한 것이 바로 우리가 시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뇌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그 새로운 데이터가 우리 목표나 포부와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회로를 재편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엄청난 유연성을 지닌 뇌는 데이터를 흡수해서 상호작용을 주고받기 위해 역동적으로 스스로를 재편합니다. 뇌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회로를 재편해요. 따라서 우리가 새롭고 유용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뇌는 그것을 감싸듯이 받아들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작용을 하는데요. 새로운 데이터가 사용자의 목표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행동과 결합되어 있을 때 학습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있고 목표가 있고 행동이 결합될 때 학습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뇌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와중에 특별히 목표를 가지고 하는 반복적인 행동, 의미 있는 행동을 반복할 때 학습이 시작됩니다. 뇌가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뇌는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갑니다.
뇌에게 중요한 건 의미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의미 있는 행동을 얼마나 반응하느냐, 얼마나 반복하느냐에 따라 우리 뇌는 반응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 뇌에게도 의미가 있게 되는 순간, 이것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늘 조급해요. 하루, 일주일, 한 달 해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살면서 마치 화석처럼 굳어졌다고 여겼던 것들을 바꾸려는데 한 달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겠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 뇌에게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적응할 수 있는, 뇌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목표와 의미를 갖고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 어떤 정보를 반복적으로 뇌에게 줄 때, 우리의 원하는 바에, 우리는 그 목표에 더 쉽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